제가 궁금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쉬운 얘기부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수원 시범론 강사로서 시범을 잘 지도하는 노하우,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지도의 방법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고 간략하게 답하기 아주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꼭 꼬집어서 해주시는 거니까 사부님도 이제 보통이 아니십니다. 먼저 이제 태권도 시범의 정의는 태권도 교육이라든가 품새, 이 모든 태권도의 정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흥을 유발해서 각 국가의 이제 국위를 선양하고 이미지를 제고하고 태권도 인구의 적은 확대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에 시범의 정의를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중의 눈높이거든요. 그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일선 도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국기원 시범단이라든가 국가대표 시범단에 준하는 시범을 하면 좋겠지만 부상의 위험이 따를까봐 오히려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 눈높이라든가 부모의 마음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 프로그램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범의 기술로 넘어갔을 때는 기술의 최상위 동작을 먼저 연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술의 최하위 요인을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숙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540도 뒤후려차기를 차는 방법은 우선 뒤후려차기를 잘 차야겠죠. 턴차기를 잘 차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채공 시간입니다. 그 발차기를 차기 위한 채공 시간이 만들어주는 근력 훈련을 하지 않으면 못 차는 것이죠. 보통 예를 들면 한 0.8초에서 0.9초 정도의 채공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운동 역학적으로 봤을 때 수직으로 떨려면 공중에 70cm에서 90cm의 점프를 할 수 있는 애들이 0.10초에서 0.9초 채공 시간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 점프를 할 수 있는 애들이 턴을 차고 뒤후려차기를 차면 540도는 성공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중에 하나만 못해도 오버사이드 발차기는 못 찬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술의 하위 요인 동작들을 지도하실 때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부상을 좀 덜 입는다든가 아니면 운동의 극대화를 가져올 노하우 좀 소개를 해주시면 많은 사범님들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이제 우리 사범님들에서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분명히 가르칠 수는 있겠는데 어떻게 이 기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차이점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숙련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에 필요한 관절과 근육만 사용을 합니다. 최소 관절과 최소 근육만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비숙련자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많은 관절과 많은 근육을 사용을 해서 채공 시간을 까먹게 되는 거죠. 쉬운 예로 이제 우리 애기들이 제일 처음에 앞에 있는 공을 차라고 그러면 발가락 가지고 톡 건들면 공이 나갈 건데 우리 애기들은 그렇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뒤로 엉덩이를 뺐다가 다시 한번 골반을 움직이고 고관절을 이용을 해서 발을 크게 휘둘러 갖고 공을 앞에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 하나 앞에 콩 차는데 몇 개의 관절, 몇 개의 근육만 있으면 되는데 비숙련자 같은 경우에는 수십 개의 근육과 관절을 사용을 해서 그 기술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그 기술에 필요한 주관절, 주동근이 뭔지를 지도하는 사범님이 공부를 좀 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관절과 근육을 제어해 주는 거죠. 못 사용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주면 이제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우리 몸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야, 이거 지금 주동근이라는 거 제가 지금 20년 만에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종목이 한번 뻗어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동근은 이두근이 아니라 삼두거든요. 삼두근 힘고 치니까 주동근이지 않습니까? 그 기술에 쓰이는 가장 큰 근육을 발달을 시키라는 얘기죠. 큰 근육을 훈련시키면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함께 발달이 됩니다. 실제로 좀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완전히 와닿을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지금처럼 관절과 근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앞차기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범 내기에서 품새 얘기로 잠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2019년 한국중고 태권도 연맹에서 지도자상을 받으시고 대한태권도협회 승인된 전국 대회 입상에서 금메달만 19명.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싹 이렇게 쓸어가신 거 아닙니까? 이게 고수 맞으신데 자꾸 고수 아니시라고 지금 자꾸 그러시는데 대단하신데요?
품새 지도하실 때 특히 그 전문 분야이신 그 경기 품새의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뭐 경기 품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해서 잘 해야 메달을 따는 거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큰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규정에 맞는 동작들을 다른 근육이나 관절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가장 강하고 스피드 있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제가 가장 키포인트로 두는 중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경기 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경기 룰에 대한 지도자를 위한 강습 형태나 시기나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승인되는 대회는 또 2월달이나 3월달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끝나거든요. 그것을 매달 딴 걸 가지고 이제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대회 전에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경기부라든가 심판부에서 먼저 자체적인 회의를 거칩니다. 이러이러한 동작들은 맞지 않았다. 태권도 품새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체 회의를 거치고 지도자들이 원만하게 운동을 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서 중국에서 한번 하고 각 시도별로 경기부에서 심판부에서 강습회를 열어줍니다. 그 강습회에서 전부 다 참석을 해서 강의를 듣고 거기서 했던 규정대로 지도해서 시합을 나가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틀은 1년에 1회가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죠. 네네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긴 한데 워낙에 좀 나라도 크고 그러니까 조금씩 틀린 강습회의 형태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감사드리고요.